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정부가 14조 원 규모의 1월 추경을 편성해 방역 강화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부터 지급 시기, 또 앞으로 남은 절차와 관련해서 무엇이 남아있는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14조 원 규모의 정부 추가 경정 예산안이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연말에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하고서 바로 이듬해 1월에 지금 추경이 편성돼서 국회에 제출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은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네. 코로나 이전으로 시간을 좀 되돌려서 보면 코로나 상황 이전까지는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한 사례가 단 3번밖에 없습니다. 98년, 99년 그리고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렇게 세 차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완전히 우리가 정책을 쓰는 문법이 달라졌죠. 이번에도 보면 1월에 추경을 한다는 건 아직 우리 예산이 이제 개봉해서 쓰기 시작한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월에 추경을 한다. 다른 예산들은 용처가 정해져 있으니까 추가로 돈을 당겨 쓴다는 건데 그래야 할 만큼 우리가 비상으로 쓰여야 하는 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전쟁 시기였던 1951년 이후에 71년 만입니다. 1월에 추경을 편성하는 게요.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건 기존 예산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에 용처가 생겼다는 뜻이고 해서 지난해에 쓰고 남은 돈으로 추정되는 돈, 그러니까 세수가 좀 추가로 거쳤던 것 중에서 우리가 일부는 당겨 쓴 것들이 있고요. 이제 나머지 한 10조 원 정도 여유분이 남아 있는데 요거는 4월에 그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해서 여기서 한 10조 원 정도를 채우고 이렇게 저렇게 4조 원 정도를 얹어서 14조 원 규모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0.1%포인트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의 GDP 상승 효과가 있거든요. 대략 우리가 계산하기로는 20조 원의 추경을 편성했을 때 0.1%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아니면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이게 고스란히 영향을 줄 거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사실 이번 추경의 목적이 다소 명확해 보이거든요. 방역 강화로 이제 좀 손실을 본 어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들의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이런 원포인트 성격이 큰데 구체적인 이제 지급 대상이랑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그 14조 원으로 지원하는 이 대상안에는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업종, 직접 업종 이외에도 직접적인 행정명령은 받지 않았지만 이른바 코로나19의 유탄을 맞은 업종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14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에서 가장 큰 부분 9조 6천억 원 정도는 이 영업 제한이나 손실 보상 대상이 되는 업종 말고도 여행 숙박업 같은 이 손실 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함해서 이 방역 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들어가게 되거든요. 대략 가게의 숫자로 본다면 320만 개 정도의 가게에 300만 원씩이 지급된다. 이렇게 추산을 할 수가 있고 손실 보상 재원, 기존에 우리가 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보상하겠다 했던 그 재원으로도 1조 9천억 원 정도를 떼어서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나머지 1조 원 정도는 방역을 늘려가는데 병상을 확보한다거나 먹는 알약을 구입한다거나 이런 곳들에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도 한 1조 원 정도가 남아있죠. 이거는 예비비로, 그러니까 정부의 비상금으로 추려서 놔두겠다. 이게 정부 입장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전방위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일전에 앞서 언급하셨던 그 500만 원 선지원과 이번 이제 소상공인 2차 지원금은 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부 상인들, 일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복 지원을 받게 되는데 추후에 정산을 하겠다. 이게 정부의 현재까지 입장이잖아요. 요거는 좀 지켜봐야겠고 정부에서 추경 규모를 좀 늘리면 어떻겠느냐. 이게 정치권의 의견이거든요. 향후 논의 과정도 역시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정부안으로 확정된 추경안이 이제 24일 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지금 아무래도 시급하다 보니까 국회에 빠르게 처리를 해달라고 정부가 요청을 했거든요. 뭐 추경 소식에 소상공인들의 뭐 기대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남은 절차가 어떻게 남아 있나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을 하게 될 텐데 네. 문제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것처럼 추경 관련해서 이게 너무 부족하다. 증액을 하자는 게 여야 그 수위를 달리고 있는 대선 후보들의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14조 원 편성한다고 했지만 35조 원 규모까지 늘리자. 그러니까 한 20조 원 정도를 추가하자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후보가 가계당 이 정도 지원 너무 적다. 적어도 1,000만 원 정도는 지원이 돼야 할 것 같고 실질적인 보상의 하한액을 종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늘리자.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일단 홍남기 부총리를 통해서 최대한 정부안을 존중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네. 이게 일단 보상을 하고 추가로 추경을 또 편성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말 그대로 열린 결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국회 의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소상공인들은 내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그 시기가 조금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 텐데. 아무리 추가로 논의를 한다고 해도 일단 즉시성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나 아니면 정치권이 일단 이 돈만큼이라도 2월 둘째 주에는 집행이 되게 하자.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요. 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설 연휴 전후로 붙여서 예. 우리가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고 싶다는 얘기인데 예. 이렇게 지원이 그때 되고 추가로 이뤄질 건지 아니면 증액 논의가 필요하니까 약간 한두 주 늦춰질 건지 요거는 국회 논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떤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를 지켜봐야겠네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 세수에 대한 이번 그 추경 활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국채를 발행하니까 국가 채무나 재정 건전성에 어떤 영향이 없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사실은 그 정책이라는 게 선악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선택의 문제거든요. 어떤 걸 더 우선순위에 둘 거냐. 지금 추경을 늘리자고 하는 입장이 그 뒷받침하는 근거는 뭐냐면 비상금 왜 쌓아두느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이유가 뭐냐. 예. 급할 때 쓰라는 거다. 그 집에서도 비상금 두는 게 식구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거나 대학 가거나 큰 일이 있을 때 쓰려고 모으는 거지 예. 목돈을 모으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예. 반면에 이제 정부 입장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깐깐하게 고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세계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나 또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에어백이 생기는 거다. 추가로 닥칠 수 있는 위기는 얼마든지 올 수 있으니 지금 확 풀자 이런 논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 그것보다 일단 가장 많이 다친 사람들, 이 관통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되 그 이후에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렇게 논의를 펼쳐 나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 논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국민 공모주 청약이 됐습니다. LG 네.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인데 지금 114조 원이 모였다가 110조 원의 청약 증거금 이제 환불이 시작되거든요. 지금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국가 예산의 거의 6분의 1을 넘는 수준인데 엄청난 규모죠. 예, 네. 이게 과연 증시로 또 떨어진 지금 증시로 유입이 되면서 뭐 증시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거다 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 돈들이 어디로 갈까요? 과거의 사례를 좀 지켜보면 네. SK IET 같은 경우에도 증거금이 80조 원이 모였거든요. 이게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전에는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네. 당시에도 이쪽으로 돈이 몰렸다가 환불됐던 금액이 일시적으로 35조 원 정도 증시에서 사라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뭐 다른 주식들을 상장할 때도 일시적으로 몇십조 원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추가로 매수할 건 보류하면서 기존의 주식은 팔아서 현금화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일시적인 수급의 불균형은 그래서 좀 감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상장 예정일이 27일이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환불된 돈이 일시에 증시로 오면 좋겠지만 아마 네. 현재로서는 다 돌아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가 경영진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굉장히 네. 볼멘 소리를 맞았잖아요.
이번에 대표를 교체하는 등 어떤 인적 쇄신을 대규모로 단행을 했는데 그리고 임원들이 매각했던 그 주식도 재매입하기로 했거든요. 네. 지금 카카오가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만 살 수 있을까요? 네. 카카오가 자사 직원들을 크루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크루라는 단어가 예, 왠지 우린 좀 젊은 기업의 이미지, 혁신적인 이미지를 주고자 함인데 예. 깨인 척하는 이미지 말고 임직원은 그냥 임직원이라고 부르고 상식에 맞게 경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팔았던 주식으로 그 얻은 돈, 그 차익 수백억 원을 가지고 자사주를 다시 사들이겠다. 네. 그러니까 시장의 흔들린 마음을 잡아보겠다는 건데 주가는 수급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방송 직전을 기준으로 7%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제도 6% 올랐고 오늘 예. 7%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이틀간의 상승폭이 근 14%는 굉장히 높은 네, 숫자죠. 그러네요. 지금 종가까지 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치이기는 한데 애초에 이런 일을 벌이는 과정이 여전히 석연치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이 상장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스톡옵션 이익을 봤던 요 8명의 경영진 예.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 의지를 밝혔다라고 하거든요. 예. 일괄 사퇴 또한 카카오 공동체 얼라인먼트 센터에 밝히더라고요. 이런 이름도 참 생소하죠. 네. 그냥 회사에 사표 냈다 이런 얘기인데 8명이 사표 냈지만 5명은 반려가 됐고요. 5명 중에 1명인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내정자가 저는 임기 중에 주식 안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물론 이들의 일련의 과정이 법을 위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만 예. 우리가 그 어지간히 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그 어지간히의 모든 선을 넘었다는 점에서 카카오를 보는 시선이 당분간은 차갑지 않을까 싶네요. 흔히 도덕적 K라고 하잖아요. 네. 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뭐 주가도 주가지만 회사의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니까 투자자가 좀 신뢰를 지켜줬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